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 참 뜻깊은 날이죠. 이거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아무튼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예, 광제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많이 어서 오십시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제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리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목소리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또 대부분의 분들이 출근하시거나 학교를 가신 분들이 대다수셨겠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좀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일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다가 방금 전에 들어왔네요. 방금 전에 들어와서 좀 간단하게 방송 준비하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도쿄 마루이 신제품에 대해서 AA12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도쿄 마루이의 또 다른 신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 신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새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쿄 마루이의 가스 블로우백 M4 MWS라고 하죠. 모듈러 웨폰 시스템이라고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쿄마루이가 워낙 GBB M4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MWS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를 좀 상품명을 갖다 붙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MWS 버전 해가지고 옛날에 M4 쏜모드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말이 되는 이니셜을 좀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들만의 딱 그 어떤 버전을 좀 정체성을 좀 확보하고 싶은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그래서 거의 AA12에 대해서 거의 포커스를 대부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나눠서 봤고요, 여러분들과. 오늘은 웬만큼 여러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많이 좀 아실 텐데, 도쿄마루의 가스 블로우백 M4에 대해서 같이 다시 또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레드스톰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도쿄마루의 시즈오카 하비쇼에 대한 여러가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저께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죠. 성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저께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예, 어서 오십시오. M9 커스텀님 오랜만이십니다. 아르크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M4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 시즈오카 하비쇼 그리고 마루이 축제 때 발표했던 가스 블로백 M4가 적어도 홍보부스에서, 외관적으로 홍보부스에서 보거나 홍보부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패널 자료는 차이점이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상 차이점이 있는 건 없었고, 물론 이제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즉시 발매는 안 됐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마루이가 다시 또 자기네들 GBB M4 발표할 때 연사로 발사할 때 좀 기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는 생가스가 좀 팍팍 분출이 되거나 이런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조금 좀 마루이 특성상 계속해서 자체 테스트하고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찾아내가지고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빠른귀하님, 계속 해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작년에 비하면은 작년에 공개한 완성품을 공개한 거에 비하면 올해는 거의 이제는 시제품 완성품이 다 완성된 거 아니냐, 그런 투런투런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많이 보셨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잼이 없고 뭐 센가스가 이렇게 분출되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 파워와 파워라기보다 안정적인 작동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발매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지금 6만엔대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탄창 같은 경우는 좀 저기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가격을 좀 책정을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썰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닌데 지금 가격을 뭐 4천엔대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탄창만. 이렇게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국내에 들어오면은 뭐 현재 해외에서 KSC 제품들 보통 한 50불짜리 탄창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약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마루이 탄창 같은 경우도 한 8, 9만원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본체는 뭐 6만엔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은 가격은 조금 더 뛰겠죠. 뛰는 거는 가장 지금 이제 빠른귀환님 지금 그거는 그 해외 구매 얘기는 이따가 제가 방송 중에 정식으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그거는 제가 바로 오늘 방송에서 다룰 거니까요. 투런투런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지금 제가 지금 채팅창을 지금 주목하느라고. 세라코트 자체 도장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투런투런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 작년에 제품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작년에 일단은 마루이 제품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일단은 발매를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고, 투런투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약간의 금형수정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탄창 기화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돼서 조금 시간이 좀 끌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일단은 이제는 다 해결이 됐고 카운트다운만 남았다라는 게, 날씨 따뜻해질 때 지금 빨리 이제 팔아야 되니까 카운트다운만 남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훌라블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루이 앰프가 순정 상태에서 파워가스 잘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말가스만 쓰는데 6만엔이면 좀 비싼 감이 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마루이 제품 특성을 본다면은 노말가스 뿐만 아니라 파워가스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루이 가스 핸드건들 파워가스 쓰는데 지금까지 마루이 가스 핸드건들 파워가스 쓰는 데 있어서 순전히 노말만 쓰는데 파워가스 쓰는데 크게 문제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노말만 쓰는데, 물론 이제 햄머 스프링이 약해가지고 가끔 못 때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말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슬라이드가 날아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노즐이 먼저 깨질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마루이, 제 손을 거쳐간 마루이 핸드건들 풀 파워가스 썼을 때 슬라이드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보통은 노즐이 먼저, 앞에 노즐이 먼저 깨지거나 노즐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 크랙이 가거나 그러더라고요. 피스톤에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피스톤 컵 앞에 피스톤 컵 그 피스톤 오링이 좀 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뭐 결정적인 아주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래서 KSC M4라든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게 KSC M4나 그 이 바이퍼 M4죠. 바이퍼 M4랑 이제 마루이 M4를 좀 제가 조금 약간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품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나 부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비쇼에서,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못 만지겠어요. 노터치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는 터치를 하거나 제한적으로 사격하는 분들이 동영상이 있는 거 보니까 올해도 전면적으로 노터치를 하진 않고, 사람 많을 때 만지지 못하게 했겠지만 약간 유들이 있게 그 시마무라 씨가 홍보 맡았던 시마무라 씨가 이렇게 유들이 있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르크님, 마루이 노말에 파워가스 쓰면 노즐만 관리해주면 되는, 노즐만 관리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글록이라든지 옛날 P226 같은 경우는 햄머 스프링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노커라 그러죠. 밸브 노커가 좀 약해서 그쪽이 파손되거나, 밸브 노커가 약하거나 햄머 스프링이 약해서 띡띡 못 때려주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애들은 무난하게 다 때려주더라고요. 좀 강화가 돼가지고 여러가지로. 웅기만님 어서 오십시오. 예, 사이프 아저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루이 노말 쓰시면서 좀 이것저것 바꾸지 마시고 하나하나 바꾸세요. 파손되는 거 위주로 하나하나. 아니면은 이제 정 바꾸신다면은 이제 파워캐스로 하시는데, 정 바꾸신다면은 이제 뭐 슬라이드를 좀 바꿔가지고 손맛을 증가시킨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게임에 쓰고 파워캐스 쓰는 데 있어서 뭐 먼저부터 바꾸지 마세요. 항상 진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리는 노말을 가지고 쓰되 파손되는 거 먼저 바꾸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미리부터 이거 자주 파손되더라 해가지고는 미리부터 걔 빼고 새로 커스텀 파트 붙이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할 때는 물론 이제 리턴 스프링, 강화 리턴 스프링을 같이 껴주셔야겠죠. 슬라이드 무게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다시 M4로 얘기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동도 하고, 그 시마무라 씨가 계속 작동도 하고, 그 고객들 중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좀 내공 있어 하는 사람들, 심화된 어떤 질문도 하고 하는 양반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좀 몇 발 쏘게도 해주고 했대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이, 이 반동 자체는 여타 기성 제품들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 어떤 일본 애들 어떤 리뷰라든지, 아니면 일본 애들 리뷰 아니더라도 요번에 시즈오카 하비쇼 갔다 온 북미라든지 저쪽에 애들 그 유저 그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추려보면은, 일단은 작동성 자체는 KSC 못지 않을 거다. 작동성 자체는 KSC 못지않게 잘 작동되는 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이제 파워나 사거리나 집탄성은 별개 문제겠죠. 근데 지금까지 마루이 제품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마루이 라이플에 대한 노하우들이 응축이 된다면은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마루이 M4 같은 경우 사거리나 아니면 집탄성은 KSC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떤 실사격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전동건 왕국, 그리고 어떤 마루이 호법 방식 자체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호법 자치를 이식해가지고 다른 여타 가스 블로백 라이플에 이식하면 이식했지, 그걸 버리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일정 탄속,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탄속 이상 350피트/세크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마루이 그 호법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떤 집탄성이
좋진 못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호법 방식으로 바꿔주거나 뭐 호법 마킹을 좀 더 경도가 좀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노말 기준으로 마루이에서 노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KSC랑 비교를 했을 때 집탄성과 사거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동인데, 반동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라코트 그 마무리된 어떤 도장도 뭐 직접 보고 한 사람들 리뷰를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좀 제가 조금 줌을 당기겠습니다. 제 얼굴이 줌이 되는 거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제가 사진을 위해서 줌을 좀 당기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M4가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 뭐 많겠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발표된 M4 전경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패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년도 2014년도 시즈오카 하비쇼에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구성이라든지 구성 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설명, MWS 버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방송 첫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M4 MWS 해가지고는 상품명으로 마루이가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독창적으로. 그래서 MWS가 뭐 모듈러 웨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는 뭐 갖다 붙인 건데, 뭐 M4에 대한 사진이 안 나오네요. 다 A12에 대한 사진만 지금 뜨네요. 이렇게 바렐 같은 경우도 그 스톱 고정도 이렇게 뭐 실총과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바렐 고정 너트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M4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진을 좀 이제 보도록 하죠. 탄창 같은 경우는, 자, 탄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딱 나오겠지만, 이게 뭐 아연 덩어리로 된 게 아니라, 아연 저기가 아니라 안에 내부 가스 탱크가 따로 있고, 겉에는 이제 저기로 알루미늄 케이스로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적어도 2014년도에는 그래서 이 탄창이 좀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화율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기화율은 좋지는 못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껍데기는 그냥 저기 껍데기는 그냥 저기고요. 그 껍데기는 그냥 철판 프레스로 돼 있고, 내부에 가스탱크가 따로 들어가요. 아연 다이 캐스팅 덩어리는 아닙니다. 아연 다이 캐스팅 덩어리면은 아무래도 기화율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프레스 가공 케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실물과 근접한 어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쿠라자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 내부 가스탱크들이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화율이 좀 좋지가 못해가지고 조금 가스가 많이 좀 생가스라 그러죠. 생가스가 좀 많이 분출되는 그런 좀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피가 알루미늄인데 철판은 스틸은 아니고 알루미늄이고요. 외판은 알루미늄 케이스인데 알루미늄 프레스로 돼 있고, 내 안쪽에 또 알루미늄 가스탱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예, 내부 탱크 GHK 방식이죠. GHK나 뭐 WE도 그런 방식이었죠. WE도. 근데 W 같은 경우도 저기 뭐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저기 기화율에 있어서는 지금은 거의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잡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한 4,000엔 내외로 지금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탄수는 30발에서 40발 정도로 40발에서 30발 정도로 지금 장탄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스 주입구는 하단에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탄창 자체는. 아무래도 다이캐스팅 덩어리보다는 아이언 다이캐스팅 덩어리보다는 좀 그 저희가 낫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탄창은 여타 나온 제품들에 비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리얼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딱 가장 저 RAS가 붙은 14.5mm 14.5인치짜리 14.5인치짜리 표준적인 어떤 M4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고 일부는 CNC 절삭 가공을 했고 그래서 그 보통 6,000번대나 아니면은 5,000번대 알루미늄 지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자체는 그래서 바디 자체에 대한 퀄러티나 프로포션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퍼도 그렇고 언더 리시버나 어퍼 리시버 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배럴 너트 나사 피치 자체가 실물 그 인치 피치로 해가지고 실물 핸드가드도 같이 세팅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이고 일부는 CNC 가공을 좀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깔끔한 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샘플 제품에는 이게 일반 콜트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최종 각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뭐 확정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미난 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볼트 오픈이 저기 노릿의 후퇴 고정이 되고 아니면 노릿의 반 후퇴 고정 기능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반 후퇴 고정이 돼 있죠. 반 후퇴 고정 해가지고 그 호법을 호법을 조절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반 홀드. 그러니까 호법을 이렇게 반만 고정해가지고 호법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기능이 있고요. 뭐 아웃바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프로포션 잘 나왔고요. 그리고 스톡은 기존의 마루이 제품을 그대로 쓰는다고 하니까요.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RA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샤프하게 CNC 가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해서 절삭 가공으로 제품이 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염기가 있었나? 소염기가 없었나? 이게 방송을 하면서 그 PC 화면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방송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그게 좀 불편하네요. 예. 아웃바렐이랑 이 프레시아이더 저 소염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CNC 제품이고요. 지금 볼트 캐리어가 지금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게 볼트 캐리어예요. 볼트 캐리어 조금 이상하죠. 볼트 캐리어가 조금 이상한데 실물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잘라졌죠. 그래서 그 가스 저 볼트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그 가스 튜브 연결되는 부분이 가스 튜브 연결되는 부분이 잘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이 좀 많이 나오죠. 이 화살표 있는 부분 있죠? 화살표 있는 부분이 가스 튜브가 이렇게 좀 튜브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이 상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바이퍼 M4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내부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한눈에. 내부가 그 볼트 가스 튜브가 과감하게 잘라져 있죠.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공개 뭐 일단 더 내부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다고. 지금 뭐 완성품은 다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제품 작동되는 데 있어서는 작동성에 있어서도 문제는 안 되고요. 마루이 가스블로백 앰프입니다. 사진은. 그래서 지금 볼트를 보시면은 볼트 앞에 노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여타 다른 제품들이랑 동일하게 ABS로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볼트는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그렇죠. 노즐 자체는 이제 ABS 수지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볼트 자체의 재질은 지금 볼트 자체의 재질은 아이언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저기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스틸이 아니라 그 아이언 다이캐스팅으로 해서 조금 좀 내구성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해외에서도. 특히나 그 볼트 캐치되는 부분, 볼트 캐치되는 부분을 별도의 어떤 부품을 스틸 부품을 갖다가 박아서 강화를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이언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볼트 캐치하고 뭐 저기 할 때 기존의 마루이가 그 최근에 나왔던 마루이 핸드건드 볼트 캐치하는 부분 저 슬라이드 캐치하는 부분들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이캐스팅 볼트 유일하게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 다이캐스팅 볼트 캐리어를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홀라블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마루이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구성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해외에서 북미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해외에서 이 가스블록에 게임 뛰시는 분들이 보통 평균 한 400에서 450피트/세크의 그 탄속으로 뛰신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쓰기에는 아이언 다이캐스팅 볼트 캐리어는 조금 의구심을 갖기엔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광제로 커스텀님처럼 아마도 스틸 볼트 캐리어랑 강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 이 노즐이랑 스틸 볼트 캐리어가 100%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외에서 좀 파워 좀 세게 게임을 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서드 파티 메이커에서 옵션으로 나오겠다.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송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그 2015년 시즈오카 그 하비쇼에서 발표를 했었던 2015년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그 발표됐던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뭐 다른 기존의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그 일본 애들의 특유한 그 깔끔한 맛, 말 그대로 어떤 실전에 가는 그런 터프함보다는 그 마치 뭐 프라임 제품처럼 이렇게 샤프한 맛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그런 어떤 마루이 제품 특유의 그 프로포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마루이 그 전동건들, EBBR 전동건, 메탈 전동건들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전통적으로 이노카츠틱한 어떤 그런 좀 터프한, 좀 실물 같은 어떤 터프한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느낌이 좀 조금 싫다, 이건 뭐 장난감 같다, 너무 깔끔한 장난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아니면은 뭐 기존의 마루이 전동 핸드건, 전동 라이플, 그 EBBR 라이플 같이 좀 깔끔하면서 나름 깔끔하면서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세라코트하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어퍼와 그 언더 리시버 해가지고 세라코트 도장하고 해가지고 어떤 외관에 있어서는 충분히 KSC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도. 왜냐면 해외 유저들이 봤을 때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스블로백 라이플이면은, 이제는 뭐 그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KSC와 도쿄마루 이렇게 양분이 되니까 KSC랑 어느 정도 은근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루이 GBBR을 이노카츠나 바이퍼나 뭐 얘네들과 비교해가지고 무리수가 있으니까 VFC라든지, 물론 이제는 해외에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 제품과는 또 비교가 또 되긴 하겠지만, 일단 당장은 같은 일본 내에서의 어떤 마루이가 겨냥한 건 어차피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본에서 KSC 제품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그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루이가 설정한 그거는 KSC의 작동성과 KSC의 어떤 집탄성과 KSC의 어떤 그 사거리,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점으로 최소한 얘네들은 넘어야 돼 라고 이제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개발 의도가. 그래서 반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직접 느끼지는 못했고, 동영상으로만 이제 간접적으로 동영상으로만 우리가 느꼈으니까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KSC보다 낫다 못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거의 지금 KSC랑 버금가지 않겠냐.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뭐 일본 애들 페이스북, SNS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잠깐 쏴본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저 KSC 제품이나 타뇨코바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더라고요.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동성만큼은 마루이답게 큰 문제가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타 이상은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깔끔하고 그 어떤 일본 특유의 깔끔함과 어떤 단정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요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KSC가, 이게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KSC가 지금까지는 그 작동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런 우수한 작동성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외관인지라 외관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도색이 너무 약해. 일단 도색이 너무 쉽게 벗겨지죠. 그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개량이 됐는데 상부 리시버가 4등분 되는 참 해괴망측한 4등분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짜 장전 손잡이 잡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덜그럭거린다는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이 나올 정도로 4분할돼 있어가지고 좀 좋아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도쿄마루이에서 이게 나오니까 KSC도 부랴부랴 지금 수정해가지고 지금은 원피스 그 상부 리시버를 만들어냈고, 또 거기다가 스틸 볼트까지 때려박고 해가지고는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KSC의 그 도장 상태나 어떤 각인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지금도 보면은 납득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KSC 좀 게임에 뛰시는 분들은 지금 저 빠른 기아님처럼 크릴론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색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그 취향대로 많은 분들이 도색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속편할 것 같아요. KSC 같은 경우는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참 그 외관 때문에 KSC가 참 좀 많이 좀 지적질을 당했죠. 마루이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루이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적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지금 샘플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그 저 콜트 각인이 돼 있고, 콜트 각인으로 샘플 제품은 콜트 각인으로 보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M4처럼 콜트 각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음각을, 맞습니다. 빠른 기한이처럼 저도 가장 큰 걱정하는 게, 마루이가 그 음각으로 음각으로 메이드 인 재팬 도쿄 마루이를 그 마치 자기네들 그 핸드건에 들어있는 이니셜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참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리죠. 양각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날려버리고 샌딩 쳐버리고, 같이 샌딩 쳐버리고 다시 각인을 찍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 음각이면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루이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뭐 그걸 포함해서 도장은 뭐 세라코트로 하는데, 그 각인을 진짜 어떻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진행을 할지는 아직 그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단은 그 마루이 제품을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제품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작동성과 작동성이라든지 어떤 내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KSC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아까 그 볼트 부품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트 부품 사진을 보니까 이 마루이 애들이 안 보이는 데는 과감하게 뭐 생략하거나 디플로매팅 해가지고는 은근슬쩍 문 깔아뭉개고는 이렇게 하는 취향도 있거든요. 생산성 때문에. 이게 좀 심해지면은 리얼리티와 담을 쌓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볼트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가스 노즐 그 가스 노즐 가스 튜브까지는 좀 제어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면 안 보이는 곳이다 해가지고는 들어가면 안 보이는 곳이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죠. 그게 좀 조금 좀 껄쩍지근해요.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외관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실제 외관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되겠느냐. 그거는 좀 까봐야 아는 거라 그거는 좀 직접 보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 캐치 어떤 저 볼트 캐치라든지 아니면 탄창 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머 스프링의 어떤 강도라든지 어떤 해머 자체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까서 직접 보면서 그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쏴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강화된 부품으로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마루이 제품들이 기존의 가스 핸드건들이 그 가격대를 봤을 때 가스 핸드건 부품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강화돼서 이렇게 좀 튼튼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마루이가 무조건 마루이라고 해서 뭐 찬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핸드건에서는 뭐 분해 레바 쪽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슬라이드 스토퍼 부분이 뭐 뭉개진 거나 잦은 파손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들이 있는 것처럼 마루이 M4도 사실은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풀려서 컬렉터들이라든지 게이머들이 좀 쏴보면서 문제점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피드백이 돼서 다시 좀 개선이 좀 돼서 이렇게 다시 또 2차 생산분에서는 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진행이 좀 되긴 하겠죠. 근데 그래서 마루이 특유의 어떤 슬쩍 그 안 보이는 곳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조금 이렇게 생산성 위주로 이렇게 생산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것도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루이 엠포 노말가스 일본에서는 사실상 모든 저기 기준들이 노말가스 사용을 해서 원활한 작동성을 보장하는 성능을 보장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가스로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저기 섬나라 대만이나 아니면은 저 홍콩에서 제작하는 애들이 CO2라든지 뭐 저기로 해가지고는 세팅을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노말가스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KSC 제품과 해외 수출형 버전을 만드는 KWA도 딱 그 강도에 있어서는 딱 일본 내수용 KSC, 수출형은 강화형, 좀 일부 강화형 해가지고 KWA로 나눠지죠. 그 제품에 따라서는 그냥 단순히 각인만 좀 차이가 나고 내구성에 있어서는 원래 튼튼하게 나오니까 더 강화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제품화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좀 강화 스틸볼트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은 따로 수출형으로 강화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루이 제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가 일본 내수용 기준으로 만들어서 노말가스에 원활하게 작동되게끔, 원활하게 견디게끔.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만약에 파워가스를 넣고 쓰면 얼마만큼 견디겠느냐,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신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시 라텍이라든지 뭐 라일락스나 뭐 다른 데들, 기존에 볼트, 스틸 볼트 만들어주는 아저씨들이 되게 신나겠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강화형 부품들도 좀 많이 쏟아지겠고요. 지금까지 마루이는 핸드건을 봐도 수출형 해가지고 KWA, KSC, KW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출형으로 해서 이렇게 강화된 제품을 만들고 그런 예는 없었어요. 무조건 일본 내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게이머나 콜렉터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루이 거를 노말 제품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긴 하겠죠. 근데 항상 그렇듯이 마루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렇잖아요. 뭐 마루이 제품을 가지고 또 강화형 파트 집어넣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키는 게 또 우리 컬렉터들의 어떤 컬렉터들의 에스컬레이트, 그 욕구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컬렉터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루이 노말에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마루이 노말에서 볼트가 좀 강도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볼트를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고, 볼트를 바꿨는데 이게 좀 때려주는 게 시원치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햄머와 햄머 스프링을 또 강화형으로 바꾸는 분도 계실 테고, 다시 또 햄머와 햄머 스프링 바꿨더니 트리거 시어가 이게 금방 뭉개지네 그래가지고 시어랑 트리거를 다시 또 스틸로 강화형으로 바꿔주는 분도 계시겠고, 이걸 바꿨더니 버퍼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또 버퍼를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파워가스 써도 이게 밸브에서 분출되는 1회 분출되는 양은 한계가 있네 그래가지고 파워 밸브도 또 나오겠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똑같이 또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이렇게 내부가 또 환골탈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해서 딱 적정선을 딱 긋고 이렇게 좀 그 한도 내에서 즐기시는 게 딱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마루이 거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까지 마루이의 어떤 사거리와 안정된 호법과 뭐 이런 것들, 안정된 작동성을 원해 가지고 마루이 걸 샀어요. 근데 나는 이거에서 좀 더 파워가스를 넣고 좀 더 그 다이나믹한 액팅을 주고 싶어. 근데 파워가스를 넣고 쏘다 보니까 뭐 볼트가 깨진다거나 볼트 스토퍼가 깨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파손된 부품을 커스텀 파트로 바꾸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그런 아예 이 돈이면은 그냥 요즘에 나오는 2014년형 바이퍼 하나 살 걸,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루이로 즐기시는 데 있어서는 그 기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마루이를 사서 순수하게 그냥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냥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안정된 어떤 집탄성과 어떤 사거리를 원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손 안 대고 딱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뭐 망가지는 부위가 있으면 그것만 그냥 부품 구해서 쓰시면 되겠고, 마루이 제가 지금 예상은 그래서 마루이 제품의 어떤 그 GBB, 오히려 마루이 GBB에 이식되는 호법 유닛이, 오히려 그 호법 유닛이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바이퍼나 이노카츠에 이렇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조를 하시거나 개선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루이가 지금 가장 뒤늦게 지금 뛰어들긴 했는데, 일단은 뛰어든다고 했고 이미 공개를 했고 자기네들 시제품도 다 오픈을 시켜서 보여주기도 했고 했는데 출시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특성이 기존에 나와 있는 KSC나 KW 제품 혹은 VFC 제품, WE 제품 비슷한 가격대로 상정을 했을 때요,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나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만원대로 나오면서 최소한 KSC의 성능과 껍데기만 그 수준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성공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얘는 4분할된 그런 어벙한 상부 리시버는 아니겠고, KSC도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KS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선수를 쳐가지고는 원피스 상부 리시버에 스틸 볼트 캐리어를 세팅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지네들 가격 비슷하게 맞춰서. 그러니까 마루이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볼트를 그대로 아이언 다이 캐스팅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알루미늄 타입으로 마루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좀 하이스피드형 볼트를 세팅하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마루이도 미친 척 해가지고 스틸 볼트를, 리얼 타입 스틸 볼트를 껴가지고는 하겠느냐, 지금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근데 마루이 특성상 그렇게까지 오버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기존의 KSC, KWA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루이가 완성 다 하고 다 끝내고 출시도 이제 출시 임박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그 정체성 확보와 어떤 그 세일즈 포인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KSC, KWA는 그 마루이보다 일찍 나온 선두주자로 뭐 M4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지금 다양한 라인업을, M4 관련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루이가 나름 자기네들이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최대 삐빗한 에어소프트건 회사인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무로 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역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서 마치 그거죠. 그 마이크로 전동건, 얘네들이 만든 미니 전동건, 마이크로 전동건들 931, 글록 18, 뭐 저기 뭐야 스콜피온 이런 거,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 라인업에는 남겨두고 있지만 그거 판매량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특히나 이제 시마라든지 이런 데서 카피 생산한 제품들이 결정타가 되고 하니까 지네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이크로 유닛 개발하고 해서 그만큼의 그 수익을 창출을 못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을 자체적으로는 많이 마루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 어떤 영업 세일즈 광고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이냐, 지금 그걸 우리는 이제 또 기다리고 있겠죠. 전 세계는 아니겠고 일본 내 어떤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쪽 마루이 제품들 많이 쓰는 그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나올까. 아무튼 마루이가 가끔씩 보면은 엉뚱하게 뻘짓을 가끔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대차게는 아니지, 뭐 어느 정도 말아먹어 가지고는 뭐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조금. 그래서 쭈구리 왕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마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마루이의 최대 장점이에요. 근데 그 마루이는 항상 딱 그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네 자사 제품의 성능과 이런 퍼포먼스를 딱 어느 정도 한계치를 딱 둬요. 근데 항상 마루이를 사는 소비자들은 항상 그 한계치 이상을 원하니까, 항상. 그렇다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루이 핸드건을 사가지고 노바라든지 아니면은 N10 뭐 프라임의 메탈 바디를 컨버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을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인해서 더 상승 효과의 어떤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가다가 있는 거죠, 마루이 제품의 특징이.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최소한 M4 GBB M4 전쟁터에서 그렇게 해서 과연 마루이가 얼마만큼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루이 제품이 아니고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VF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VFC 417 GBB가 나오기 전까지는 VFC 전반적인 GBB 라인들이 다들 소위 속된 표현으로 암 걸린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들 좀 악평을 많이 쏟아냈어요. 문제점도 많았고. 근데 VFC가 417을 생산하고 그리고 417을 전환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해가지고 2015년형 HK416 시리즈들을 쭉 내려고 해요. 자기네들 어떤 MP5도 2015년형으로 개선해가지고 내려고 하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큼직한 어떤 화두의 VFC 신형 제품들 그리고 기존의 KSC 그 신형 제품들 신형이라기보단 개선된 라인업 제품들 그리고 어떤 그 바이퍼나 하이엔드 유저들의 바이퍼나 이노카츠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인정을 하시고 바이퍼와 이노카츠로 가시는 하이엔드 유저들의 어떤 그런 그 니즈를 충분히 마루이가 포괄해 가지고 가질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잡한 거지. 마루이에서는 그래서 선뜻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내기는 더 어렵고 지금 그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루이가 M4를 개발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년 뭐 2년 된 거 아니에요. 마루이가 GBB M4를 개발하고 한 거는 최소한 4년 정도는 걸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3년에서 4년 정도. 근데 그때 기준에 다른 제품들 3, 4년 전이면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뭐 WE 지금 마찬가지겠네요. VFC WE 제품들 KSC 제품들 3년 전 제품들을 비교하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내구성과 신뢰도라든지 작동성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결정판의 제품을 만들고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개선되는 기존의 제품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크게 더 앞서거나 더 좋은 장점을 이렇게 강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에어소프트건의 왕자 뭐 마루이가 만들었습니다. 믿고 쓰세요. 뭐 이런 감성 말도 안 되는 감성 홍보에나 열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로는 요즘 소비자들한테 먹히기가 어렵겠죠. 응?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그런 감성적인 광고보다는 딱 해가지고 볼트 물론 아이언 다이캐스팅 볼트긴 하지만 볼트 캐치랑 맞닿는 부분은 별도의 스틸 부품을 인서트 해가지고 강화를 꾀했습니다. 볼트 캐치도 완전 올 스틸로 해가지고는 강화 꾀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개선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지. 지금 뭐 그냥 마루이가 만들어서 뭐 작동성 뭐 최고고 기존에 뭐 훌륭한 집탄성과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세라코트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깔끔한 도장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이렇게 되면은 속된 말로 요즘 나오는 새로 나오는 WE HK416 시리즈보다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요즘에 HK416 WE에서 나오는 HK416 신형 제품들 가격 지금 해봤자 지금 뭐 70만원 60만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걔네랑 비교했을 때 마루에는 이건 평범한 M4고 걔네들은 416이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뭘 선택하겠어요? 걔네들보다 딱히 더 좋은 구성으로 했다고 평가받기도 어렵고 그냥 말 그대로 브랜드값 마루이라는 메이드 인 재팬 마루이라는 브랜드값 밖에 안 되는 건데 뭘 선택할까? 그런 딜레마도 있는 거죠. 연산맛 초코님 어서 오십시오. 늦으셨네요. 빨리 여기 지금 그 현수막 걸 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루이가 지금 잘 판단을 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A12도 좋고 뭐 세계 최초의 전동 샷건 좋아요. 그거 나오면은 살 사람들 많이 사요. 왜냐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또 매니아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게임 뛰는 분들 중에서 매니아층들이 중에서도 초당 30발에 3000발 박스 탄창에 드럼 탄창에 초당 30발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장비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GBB 앰프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미 우리가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라는 제품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열 손가락 넘는 제품들이 나와 있죠. M4 라인업으로만 따져도 VFC에서만 몇 종류예요. W에서만 몇 종류예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마루이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신제품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스카라든지 이런 거 WE에서 스카는 벌써 5년 전 6년 전에 이미 다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마루이에서 만약에 GBBR을 만든다면은 뭐 M4도 M4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도 좀 강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친 척하고 417을 만든다든지 VFC의 417과 비교는 되겠지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품이 많지 않은 것들 이런 걸 좀 더 냈으면은 좀 더 어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일단은 M4의 도전장을 냈고, 어찌됐건 2014년 2015년 시즈오카 합의쇼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공개를 해왔고, 이제 와서 죄송한데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생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메이커 신뢰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이미 7월 8월 달에는 발매할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 됐어요. 오히려 AA12는 여러가지 개선하고 하면은 올해 일단 발표는 됐는데 올해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M4 GBBR은 올해 여름에 판매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려면은 마루이가 기존의 M4 GBBR 만드는 회사들의 M4와 차별성을 두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차별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지금까지 나오고 지네들이 지금까지 KJW는 있었죠. 타뇨 코바야시 영감님이 설계해서 만든 캐나디안 M4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차별성 있는, 지금까지 발표되고 홍보한 걸로는 크게 차별성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점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 나은 점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표된 제품 부품 구성을 봤을 때는 훨씬 뭐 어디가 개선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딱 하나 틀린 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른 기존 제품들과 차별성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볼트 스톱이 절반만 될 수 있는 볼트 스톱이 돼가지고 호법 조정을 저기서 한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차별성이 없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거로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기존의 M4 시장에 차별성을 두긴 좀 무리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상부 리시버나 아니면 다이캐스팅 된 상부 리시버나 하부 리시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얘네들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건 작년도 자료인데 작년도 시즈오카 합의쇼 자료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특징은 없어요. 특별하게 방크러치라는 아주 웃긴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잘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내놨다가는 해클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설프게 내놨다가는 이거 마루이가 오히려 더 독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마루이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마루이가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마루이가 25년 전동건 탄생하고 나서 25년 동안, 아니면은 WA에서 가스블로우백이 탄생한, 이게 2007년도인가요? 뭐 지금까지 8년 동안 다른 타사 제품들은 열심히, 그렇죠, 투런투런님이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마루이는 WA에서 본격적인 가스 블로우백 M4를 생산하고 나서 지금까지 8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은 마루이가 꿋꿋하게 전동건을 밀었어요. 전동 블로우백, 전동건 계속해서. 왜냐면 마루이 하면 전동건이었으니까. 그런데 마루이도 이제는 그 시대가 절감한 거를 느끼는 거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전동건을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하고 하는데, 이걸로만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시대에 뒤처지겠다라는 걸 느낀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시대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과 어떤 트렌드에 맞춘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가스블로백이죠. 가스블로백 라이플을 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루이가 그 기조를 느끼면서 거기에 합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타사 제품들과 겹치고 비교를 당할지언정 자기네들도 M4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유닛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해서 M4, 마루이 특징상 M4, 그리고 M4 HK416, 416C, 이런 식으로 마루이의 어떤 그런 그 생산성, 마루이 특유의 어떤 대량 생산성을 무기로 앞장 세워 다양한 라인업에 이제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을 얻어서 마루이가 지금까지 또 내놓은 게 뭐였냐면은, AK도 마루이가 공들인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AK47부터 시작해서 AK AK 블랙 타입, 그 이름 뭐죠? 마루이 짧으면서 저기로 나온 블랙 타입도 나오고, AK74 블로우백, AK74U 블로우백, AK도 마루이가 만만치 않게 공들이는, AK 베타도 있었죠. AK도 만만치 않게 마루이가 공들이는 브랜드예요. 그렇다면은 가스 블로우백이 M4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단 테스트 삼아 던지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루이는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M4 최초의 M4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 되는 거죠. 나가서 뭐 쉽게 말하면 베타 테스터들한테 뿌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아가지고 다음번 개선해서 다음번 제품에 또 그걸 해가지고 차츰차츰 다른 메이커들이 7년 8년에 걸쳐서 오는 길을 마루이는 자기네들의 어떤 저력을 통해서 2, 3년 안에 따라잡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마루이에서는 M4 뿐만 아니라 M4 라인업, HK416 라인업, 한술 더 떠서는 417까지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간다면 시그, 마루이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죠. 시그 551, 550, 552 다 나오지 않겠느냐. 또 마루이가 또 좋아하는 또 자기네들 89식 라이플, 이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다양한 마루이가 기존에 제품화했던 제품들을 다양하게 그 소비자들 니즈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딱딱 집어내서 만들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의 어떤 노하우를 계속 그 축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시그 552 같은 좀 컴팩트 모델 있죠. 시그 552, 그거
가스블로우백으로 마루이에서 만들면은 저는 두말 않고 다른 데서 없으니까 그거는 두말 않고 저도 좀 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루이가 계속해서 그런 제품들 뭐 자기네들 89식 라이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마루이가 약 빨았다면은 K2도 제품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상도 해봐요. K2라든지 뭐 K1이라든지 K2라든지 뭐 FNC 저 그렇죠. 그게 누가 먼저 만드느냐 보다는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E랑 마루이랑 그 자금력이라든지 회사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가 이제는 거대 공룡 마루이가 가스블로우백, 그러니까 K 시리즈는 그냥 제 상상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어떤 제품화 라인업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번 거를 신호탄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튼 지금까지 안 나온, 혹은 기술적으로 세팅하기 어려워 가지고 만들기 어려웠던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스블로우백화 시켜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혹시 알겠습니까? 뭐 P90도 가스블로우백으로 뭐 미친 척하고 만들지도 모르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마루이가 좀 그 자기네들 M4로 일단 간보면서 베타 테스터들의 어떤 충실한 리포트 피드백을 가지고 개선하고 다른 제품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루이 M4 나온다고 해서 당장 사도,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M4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사가지고 큰 부담 없이 갖고 노시는데 상관이 없겠고, 좀 더 뭔가를 더 기대하고 싶다, 나는 1, 2년 더 참을 수 있다 한다면은 일단 M4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라인업을 좀 예측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그리고 저기에요, 그 바이퍼 M4고요. 그래서 마루이가 어떤 배경에서 가스블로백 M4를 만들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마루이가 이제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꿋꿋하게 삽질을 해왔는데, EBBR로 삽질을 해왔는데 대세는 거스르지 못하고 이제는 한발 슬쩍 GBBR에 살짝 발을 디뎠다. 근데 그 발 디딘 게 그냥 발 한번 디디고 마느냐,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양하게 내놓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이냐,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우리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WE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건 다 지네들이 러프 스케치는 다 만들고 뭐 모컵도 다 만들 것 같아요. 워낙 그 뭐랄까, 워낙 개발 의욕이 워낙 앞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개발 의욕과 그만큼의 또 품질이 좀 뒷받침되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의 품질이 뒷받침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과 뭐 심각한 건 아니었고, 마루이가 이제 요번에 어저께 끝난 시즈오카 합의쇼에서 마루이가 계속해서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눈여겨본 제품들은 AA12라는 전동 산탄총인데, 이거는 그냥 호기심에 의한 어떤, 단순히 이런 제품도 나오네, 마루이 애들이 정말 약 빨고 만들었네 라고 말할 정도가 되겠지만, GBB M4는 그렇게 가볍게 흘러 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GBB M4는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마루이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마루이에서는 이런저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뭐 계속 해외 직구가 요즘에는 트렌드로 나와요.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지금 계속 뭐 각 카페라든지 뭐 저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지난번 방송 때
그때 농담식으로 와 일본 EBBR 게임용 EBBR 전동건 한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랑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랑 지금 같은 엔저 시대 때 너무 이게 괴리감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그 일본에서 뭐 5만엔짜리 전동건이 일본에서는 5만원짜리 전동건이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큰 괴리감이 나 좀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소비자들이 이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니까 그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더 훨씬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 마루이, 예를 들어서 마루이 전동건 중에 하나인 HK417 가장 최근에 나왔죠. HK417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하죠? 가격이 한국에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HK417이 왜 안 나오냐? (149만원이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149만원입니다. 계산기가 어딨나. 지금 417이 82,800엔이에요 일본에서. 팔만 82,800엔인데 지금 오늘자 엔화가 얼마죠? 아우, 908원이에요 오늘자가? 많이 올랐네. 900원 대략 90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74만 5,200원이네. 74만 74만 5,900원이죠. 근데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세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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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20% 정도 세일해요. 일본 현지.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본 애들이 정가가 있고
말 그대로 공개적인 정가가 있고 그거는 근데 싹 무시하고 보통 제품에 따라서 인기 있는 제품이냐 신제품이냐에 따라서 세일 그 폭이 다른데 좀 구형 제품들은 30%, 35%, 40%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새 거래도 보통 기본적으로는 15%, 20%는 깔고 가고. 근데 지금 트런트런님 말씀하신 거 일본에서 62,000엔, 63,000엔 정도 잡고 뭐 아니면 한 65,000엔 정도 잡죠, 우리. 대략적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거 곱하기 9. 예. 58만원? 58만원.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일본 현지에서 대략적으로 현금으로 60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기대하지 마라 님께서 지금 그 뭐 위험부담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저기 저 캣동님께서 그 저 일본 건샵 한국으로 배송 안 해. 일본에서는 마루이 제품이든 뭐든 일본에서는 이런 에어소프트 건들은 한국에 배송을 잘 안 해주죠. 아무래도 이합이라든지 레드울프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마루이 제품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직수입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홍콩 대만 쪽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고려하더라도 좀 가격이 많이 세죠. 센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HK416D 가장 표준적인 마루이 EBBR 그 HK416D 같은 경우가 6만엔 64,000엔 정도 하겠네요. 만약에 아니면 스카가 59,000엔 6만엔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직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일본 내에서 직접 구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직구 일본 건너가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렇구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싸리 예를 들어서 417 같은 경우 뭐 60만원 정도에 사는 거 일본 현지에서 60만원에 사는 거 한국에서 15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인당 한 9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공동 구매긴 한데 공동 구매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1인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제가 제 명의로 사서 한국으로 저희 집으로 EMS로 제품들을 뭐 5자로 보낸다. 그래가지고는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현지 내에서는 파워브레이크 작업, 칼라파트 작업 다 해가지고 문제없게 그래서 보내고 저는 그리고 그날로 다시 한국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저한테 오는 거 EMS로나 페덱스로 오는 거를 총포협회에다가 통관하겠죠. 통관절차 밟겠죠. 저기 총포협회로 가겠죠 먼저. 그러면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 받고 오케이가 돼가지고 제가 받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께 나눠주면은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제가 사업자도 없고 수출 저기도 없는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를 내고 하면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냐? 가서
제가 사서 여러분들 사는 분들 이름으로 사는 거죠.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처리, 인보이스 처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해클러님께서 417을 산다. 그러면은 417 구매하면서 해클러님 뭐 이름이랑 뭐 주소, 연락처, 그리고 염산맛 초코님이 뭐 스카를 산다. 그럼 염산맛 초코님 앞으로 이름 주소 다 해가지고 구매 내역을 그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해당 건샵에서 그렇게 하고 보내는 곳을 각각의 집으로 직접 직배송을 해주는 거죠. 작업은 물론 파워브레이크 다 작업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사는 게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받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요즘에 일본 도깨비 투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본이 저 동부 지진 때문에 관광객들이 급감소하면서 이런 뭐 비행 티켓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숙박료도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엔저 덕분에 가격 실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보내주는 대행업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더 잘 알아야 될 게 일본 내에서 이게 일본에서 이 에어건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좀 알아봐야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는 이건 합법적인 제품이거든요. 일본 내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한국에 들어오는 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 부분들 알아보고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나서 안전하게 파워브레이크 작업, 칼라파트 작업하고 안전하게 다시 포장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각 개인 명의로 다 보내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직접 뭐 제가 갔으면 저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캣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대행업체 방식이에요. 대행업체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명의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통관을 해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게끔 조치를 하는 게 그게 합법적인 대행업체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돈만 내고 나중에 대행업체가 물건 왔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대행업체 명의로 사가지고 주는 거면은 그건 명백히 KC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샵에서 칼라파트랑 파워브레이크 작업이 가능한 곳은 모르죠. 전무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이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잘 아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행 알바를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가 도쿄예요. 도쿄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초롱이 아빠가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롱이 아빠가 제 1차 그 동경 마루이 에어소프트건 그 공동 구매를 좀 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해외 구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구매 대행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의로 사고 여러분들 성함과 주소랑 연락처 알려주시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명의로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내드릴 때 통관에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통관이 될 수 있게 파워브레이크 작업과 칼라파트 작업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보내는 곳 꼭 샵 아니더라도 돼요. 샵 아니더라도 됩니다. 아니면은 애초에 구입할 때 샵한테 샵할 때 여차저차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거를 한국으로 보낼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반품 주소를 이쪽 샵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뭐 좀 구입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반품이 들어오면은 일본에 있는
그 구매 대행 해줬던 친구가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다시 다른 방법 뭐 그거를 뭐 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일본에서 다시 재작업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뭐 만약에 샵 주소가 있어야 돼, 업체 주소가 있어야 된다면.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굳이 샵 주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상품 구매가 아닌 선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선물로 보내는 방법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면 되니까요. 꼭 샵 주소 아니더라도 일본에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일본에 전혀 연고가 없고 초롱이 아빠가 그냥 잠깐 일본 놀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부탁해가지고 샀다. 그러면은 반품 주소를 예를 들어서 초롱이 아빠가 잠깐 묵었던 민박, 한국인 민박 같은 주소를 캐치를 해가지고 민박집에서 한 2, 3일 묵으면서 그 민박집 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여차저차 여기서 장난감 이 왕구총을 사가지고 한국에 문제없이 이렇게 배송을 보낼 텐데 만약에 반품이 들어오면 여기 주소로 여기 주소로 좀 적어 놓겠습니다. 물건만 좀 맡아 주십시오. 나중에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두리 있게 이거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품 들어오면은 뭐 그렇죠. 홍콩에서 직구하는 방법보다는 이게 일본에서 일본 마루이 제품에 한정해서 마루이 제품을 구입하는 왜냐면은 홍콩에서 사는 거는 일본 마루이 제품 지금 홍콩 저기 뭐 레드샵이나 이런 데서 얼마죠? 지금 그것도 따져봐야겠네. 이 레드샵에 보면은 꼭 죄다 VFC 이런 것들 위주로만 들어 있어가지고 EBBR이 없네. 4162 610불이에요. 4172 610불인가요? 뭐 417이건 416이건 아무튼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비싼 거죠. 지금 달러가 12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1200원 달러 하면은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나오네. 아까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엔화 9배 하고 6만 한 5천엔 잡고 해도 실질적으로 70만원 60만원 돈인데 600불 정도 대라면은 72만원 아무래도 일본 현지보다는 비싸겠네요.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품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국인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샵에 잘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비빌 언덕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저한테면은 한국인 민박집에 가가지고 뭐 2, 3일 묵으면서 사장한테 저 소주 저기 팩소주 같은 거 저기 한 개짝 이구 가가지고 사장한테 선물로 주면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뭐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품됐을 때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도 홍콩이랑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면은 뭐 홍콩으로 가도 되고요. 그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417 같은 경우 일본에서 6만원 6만 5천엔대 구입을 하고 그 엔화 9배로 치면은 60만원 정도고 홍콩에서 600달러면은 그 지금 엔화가 1200원 아닌가요? 1100원으로 떨어졌나요? 그건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보다는 아무튼 좀 더 조금 비싸겠네요. 왜냐면은 홍콩이나 대만도 일본으로부터 들여와서 자기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내에 좀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는 일본 내 핸들링이 되는 일본 내 핸들링이 되는 뭐 좀 한국인이 계셔가지고 물어물어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핸들링이라는 거는 뭐 파워 브레이크 작업과 칼라파트 작업이 가능한 그런 분을 수배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이거는 그 사람 혼자 하기에는 뭐 과부하가 걸리니까 힘들겠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게 10자루 미만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동 마루이 제품에 한해서, 전동이든 뭐 가스블로백이건. 그리고 핸드건은 뭐 할 필요 없고, 핸드건은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루이 GBB M4가 6만원대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뭐 120, 한 110만원 정도 하겠네요, 보통 판매가.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사면은 5만원대 전후로 살 수 있으니까, 뭐한 50만원, 45에서 50만원에 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가스블로우백이 파워브레이크 작업하기엔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전동건이면은 좀 편한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런 생각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를 플러스 해가지고 팁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뭐 응용해가지고 일본이든 홍콩이든, 왜냐면은 일본이든 홍콩이든 뭐 가격, 가는 거에 있어서는, 체재비나 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비행기 값은 홍콩보다 일본이 훨씬 싸요. 훨씬 많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만 넉넉하게 잡으면은 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저 이제 부산으로 해서 페리 타고 가서, 밤에 가서 아침에 딱 도착해서 시모노세키나 오사카 뭐 이쪽으로 도착해가지고 그쪽 인근의 건샵에서 작업하고 2, 3일 있으면서, 뭐 운이 좋으면은 뭐 한 이틀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체재비는 엄청 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재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있어서는 홍콩보다는 일본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아마 건샵 관계자분이나 건샵 사장님도 많이는 아니시겠지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납득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내부의 사정을 알아요. 내부의 그 상황들도 알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가격을 수입사 마진 챙기고, 물류비라든지 뭐 저기 한 전체적인 물류비라든지 금융비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불어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라. 특히나 해외 구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안전검사를 개인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구입하는 게 KC 인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처럼 해외 직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건샵의 어떤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해클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거의, 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정말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서로 이게 참 안쓰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방법을 강구하게 됐다라는 거를 검샷 사장님께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그거를 문제가 있으니까 쟤네들 뭐가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고 뭐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안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 뭐
단순해요. 지금도 자 KSC MP7 탄창이에요. KWA KSC MP7 탄창이에요. 이거 해외에서 지금 클릭 몇 번 하면은 주문 되거든요. WGC 뭐 저 여러 샵에서 이거 주문하면은 제가 담아 보니까 요거 4개 사면은 4개 사면은 운송료까지 해가지고 226불이 나오더라고요. 226불 나오더라고요. 4개 사면. 그러면은 뭐 말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MP7 탄창도 지금 11만원 12만원 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 벡터 탄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품이나 이런 거는 문제 안 되는 부품들은 3일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검샵이 어느 정도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봅니다. 저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건샵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소비자 입장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원제로 해가지고 저랑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제가 통화를 하고 어느 정도 신분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마루이 GBB M4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또 일본 내에서의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라는 하나의 저의 팁이라기보다는 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 해외 직구 현황이라든지 해외 직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한 게 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제가 다시 그냥 정리를 해서 얘기했다라는 수준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건샵 사장님들이나 건샵 관계자분들은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소비자들이. 이제는 창구가 이제는 뭐 FTA 시대에 이제는 국경이 없어졌거든요. 클릭 몇 번 하고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은 클릭 몇 번으로 뭐든지 다 받고 구입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진짜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데 좀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트런트런님 연락 오셨어요? 트런트런님, 870은 제가 요 방송 끝나고 잠깐 얘기 드릴게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풀린다고는 하더라고요, 벙커 사장님이. 데이토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데이토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고민을 하자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보면은 트런트런님도 굉장히, 트런트런님은 뭐 대만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접촉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롱이 사진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쁜 사진으로. 그래서 좀 저 혼자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머리를 합쳐서 좀 이런저런 좀 이 에어소프트건 분야를 좀 더 넓혀보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 지금 1시간 50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뭐 좀 계속 역시나 그 초롱방송답게 계속 수다만 떨고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뭐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어떤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 조만간 그 제가 카페를 통해서 그 카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뭐 여러 가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1911이요. 오늘 1911 대신에 오늘은 1911 대신에 이거 저 바이퍼 M4를 좀 만족해 주십시오. 바이퍼 M4인데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할 거예요. 바이퍼 M4랑 이노카츠 M4랑 그리고 GHK M4랑 같이 해가지고 아 이게 이노구나. 이거 이노예요? 아 이게 뭉그러진 거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노카츠였구나. 아 바이퍼 치고는 너무 각인이 타고 각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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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했죠. 죄송합니다. 허왕님 아주 그 골동품을 구입하셨나 보네요. 오늘은 이 이노카츠 M4로 좀 만족해 주시고요. 조만간 이노카츠랑 바이퍼랑 GHK M4 가지고 좀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비교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좀 한번 M4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콜트가 좀 쉬고 있어야겠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겠죠. 이거 잠깐만요. 자, 알았어. 초롱이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알았어. 화내지 마. 알았어. 저거 파란색 봐봐. 초롱이 그 사진 염산맛 초코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사진. 네. 자, 오늘 우리 방송의 주인공 초롱이가 오셨으니까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우리 초롱이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방송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뵙는 걸로 하고요. 수요일날 방송은 시기적으로 잘 하면은 아마 샷건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0 샷건 방송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조만간 제가 조만간 이제 플래툰 컨벤션에서 한번 플래툰 컨벤션 부스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 초롱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롱이는 못 가요. 초롱이는 못 가요. 그렇게 사람 많은 데는. 예, 의외로 유리심장. 지금 얘 보실래요? 얘 지금 저한테 이렇게 푹 파묻고는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예요. 플래툰 컨벤션. 전쟁박물관에서. 알았어. 자, 안녕히 계세요. 보낼게요.
주세요. 아이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무리 진짜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툰 컨벤션 때 한번 뭐 정식으로 제 2차 정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아까 제가 그 카페 주소 제가 카페 주소 쳐드렸거든요. 거기 카페에 가입 신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고요. 회원 가입 승인 바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카페 가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카페 주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페는 미성년자는 가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방송 보시는 미성년자분 계시면은 조금만 참았다가 이제 저기 되시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은 오시면은 제가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가입 신청해 주시고, 제가 내일 가입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문자 드리고 내일 전화 좀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차 운전하면서 계속 업무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출장하고 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는데, 염산맛 초코님. 예, 그러면은 그 갬님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방송 이제 마무리 짓는데 오셨어요. 지금 딱 마치려고 하는데 오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10시에 꼭 맞춰서 생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무튼 플래툰 컨벤션 때 초롱방송 부스 차린다라는 거 알아만 주시고 그리고 저는 20일이네요. 다음 방송이 내일 모레 수요일날 10시, 20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방송 후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 초롱방송 또 홍보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그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